이것만 알면 상대방이 헤어진 진짜 이유에서부터 재회 가능성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어렵게 재회할 필요가 없다니까. 썸붕이 나거나 헤어진 커플들을 보면 진짜 미련이 뚝뚝 흐르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찜찜하게 계속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되게 아프지는 않은데 은근하게 미련이 남는 상태든 간절하게 재회를 원하는 사람이든 상대와 재회 가능성이 궁금해지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헤어질 때 멘트별 진짜 속마음. 이걸로 재회 가능성을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기에요. 첫 번째, 생각해 봤는데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보통 연애 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 오류를 겪었을 때, 생각해봤는데 우리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말로 이별을 얘기하게 돼요. 연애 초반뿐만이 아니라 썸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미지 오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자존감 강하고 센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나는 횟수가 늘어지고 감정이 생길수록 전에 끌렸던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불안감만 높은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처음 모습과 알고 난 진짜 모습이 다른 경우에 상대가 겪게 되는 혼란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처음에 느꼈던 그 매력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도 못 느끼고 감정이 짜게 식게 되는 거예요. 보통 연애 초반에 잠수 이별도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맞다는 말조차도 안 하고 그냥 잠수를 타게 되는 거지. 비슷한 원인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상대가 우리가 별로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을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했다면 재회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네가 처음 본 모습이 진짜 나야 라는 걸 SNS나 카톡 프사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제가 알게 만들면 충분히 다시 끌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의 취향이었던 그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유지가 안 된 것뿐이지. 그러니까 원한다면 재회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상대가 잠수 이별을 했다. 잠수 이별은 이유가 뭐가 됐든 재회 가능성이 엄청나게 낮아져요. 사람한테는 양심이라는 게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피하면서 이별을 하게 되면 당사자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한 기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죄책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도 되게 뻔뻔스럽다는 생각을 자기도 해. 그래서 짠 나타나가지고 잘 지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안 나와요. 말이 안 떨어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잠수 이별을 한 저 사람한테 연락을 하기도 너무 자존심 상할 거고, 상대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기 어려울 테니까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한참 지나서 나한테 연락이 온다. 제가 잠수 이별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피해야 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뻔뻔한지조차도 모른다는 뜻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줬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알겠지? 잠수 이별을 했다가 다시 나타나는 사람은 상종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요즘 마음의 여유가 없어. 마음의 여유가 없든 경제적 여유가 없든 이건 뭐 재해 가능성이 많이 낮은 이별 워딩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경우는 실제로 빠듯하게 여유가 없어서 연애를 포기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 여유를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만큼 애정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의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사실은 감정이 식어서 더 만나기 싫은 거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나쁜 사람은 되기가 싫은 거예요. 만났던 사람을 상처 주기도 싫고 덜 상처 주는 핑계를 찾다가 찾은 게 여유라는 거거든요. 생각해봐요. 헤어지자고 말하는 입장에서도 저렇게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적 이유를 대버리면 좀 면죄부를 받는 기분을 느끼게 되잖아. 뭔가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긴 하겠죠. 1, 2% 정도밖에 안 될 거지만 어쨌든 있긴 하겠지. 이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큼 다 핑계고,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런 말로 헤어지자고 했다면 우리 메린이들이 마음을 접고 이별 스텝으로 가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알겠죠? 요건 진짜 잘 안 되는 거야. 세 번째, 더 이상은 못하겠다. 우리 헤어지자.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재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멘트라고 봐요. 서로 같은 일로 너무 많이 싸우고 부딪힌 커플들은 한쪽이 참다 터져서 이렇게 이별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메린이들이 너무 우유부단하거나 너무 우울해서 힘든 얘기만 반복했을 때도 상대가 이런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됐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관계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별을 고하게 되는 거고, 좋은 관계로 전환이 될 거라는 희망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술을 너무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얘 술 마실 때마다 나는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되겠지?
라고 단정을 하고 있거나 우리 메린이들한테 이성 친구가 너무 많았다면 상대방은 내가 누굴 만나러 갈 때마다 나는 계속 불안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끝이 뻔하게 그려지는 바람에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거라서 이전에 제외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긴 시간을 두지 말고 바로 단기 제외로 잡아줘야 돼요. 잡을 때는 자기 변론 막 이유와 구구절절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쁜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전제가 있어야 돼. 서로 맞춰가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도 노력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네가 만족하지 못했나 보다. 근데도 좀 예쁘게 봐줄 수 없겠냐. 이런 식으로 상대가 보고 있는 부정적인 미래를 바꿔서 희망을 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가 이별을 생각할 만큼 힘들었다는 걸 알아달라는 것과 동시에 얼마나 네가 달라질 건지 보여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잡을 때도 난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보고 그걸 치고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골든타임에 딱 들어가서 상대방을 회유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 되는 이별 워딩이니까 기억했다가 놓치지 말기예요. 네 번째,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정이 커지지가 않아. 이건 재회 가능성이 정말로 많이 떨어지는 이별의 말이거든요. 대부분 잘 되지 않아.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끌리는 사람과 원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존재해요. 사실은 나쁜 여자,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취향을 가졌지만 과거에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앞으로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 있잖아요. 꼭 이런 과거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됐을 때도 그렇고 주변에 봐도 자기가 실제로 끌리는 사람하고 자기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서 딱 만났는데 막상 만나보니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자기가 끌리는 취향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에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많이 꺼내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이 커지지가 않아. 뭐 이런 식의 말들이에요. 좋아하긴 하는데 사랑은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는 상대방의 마음이 크지 않은 상태라서 붙잡는다고 재회가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가능성이 낮은데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우리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힘든 재회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좀 더 나아요. 알겠죠? 마지막 5번째. 우리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 이 비슷한 자매품은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뭐 이런 이별 워딩들 있잖아요. 다 포함이 돼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상대한테 지나치게 요구를 해서 상대가 지쳤을 때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처음에는 상대도 나를 좋아하니까 계속 나한테 맞춰주고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만족도 없고 바라는 것만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상대방의 노력을 알아봐주지 않는 상태일 때도 비슷한 이별 워딩이 나오게 돼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정이나 고맙다는 반응이 하나도 없고 허무하게 만들면 현타를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됐었던 거예요. 뭘 해주든 안 해주든 계속 바라고 징징거리기만 한 거야.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 그래놓고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힘들어.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 줄 알아? 난 계속 참았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상대는 더 이상 노력할 힘을 잃게 돼요. 잘하고 싶지도 않고 연애가 불행하다고 여겨지면 여러분들과의 끈을 놓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 메리이들은 한 3초간 벽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불안감과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 쪼고 있진 않았나.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연애와 이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너무 보채고 있지는 않았나.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면 무작정 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상처 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잘 만나보자고 하는 마음 때문에 네가 힘든 걸 제대로 못 봐준 것 같다. 미안하다로 시작을 해야 그나마 재회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이건 단기 재회가 됐든 장기 재회가 됐든 재회 가능성이 아주 낮진 않거든요. 그 사람이 반정이 다 털려서 가겠다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바뀔 태도를 충분히 어필한다면 재회는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니까 잡을 때 방향을 잘 설정해서 잡아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상황을 전부 다 알지 못하지만 대표적인 이별의 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회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